아이에게 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나도 먹을래 라고 하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주변에 보면 스마트폰 보면서 아니면 태블릿 PC 보면서 밥을 먹는 게 일반화 됐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 보고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라는 것도 어머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집은 물론이며 식당에서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방법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식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8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8가지 한눈에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앉히지 않기입니다.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건 모든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 나오기 전에는 앉히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때는 절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아이를 앉히지 않아요. 일단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고르고 메뉴 주문을 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나서 뭐 하죠? 아이랑 같이 식당 밖으로 나가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도 있고요. 저희 신랑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음식이 나왔어 라는 전화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나가서 하는 거는 자유로워요. 무언가 구경을 하다가 오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화장실에서 손 씻기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거야 라는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실제로 손을 씻고 놀다가 오는 게 그냥 다른 거 구경하다가 오는 것보다 들어올 때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서 구경하다가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 눈에 뭔가 보였다, 아이 눈에 좋아하는 캐릭터가 보였다 이러면 식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또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볼일 보고 그리고 오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아이 배고플 시간에 가기. 식당에서는 무엇을 먹으러 갈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배고플 때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때 부리면은 너 엄마 아빠 밥 먹는데 왜 때 부려? 이렇게 혼내고 때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매운 낙지 덮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곱창전골을 먹으러 간다거나 내가 먹을 거는 없는데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나는 김에 싸줄 거면서 나는 그냥 미역국에 밥만 말아줄 거면서 이런 거 알거든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느껴본 아이들은 외식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나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엄마 아빠만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 라는 게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 배고플 시간에 아이들이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식당에 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 정말 낙지덮밥이 먹고 싶다, 매운 곱창전골이 먹고 싶다, 그럴 때에는 집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가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챙겨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엄마 아빠가 먼저 먹는 모습 보여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식당에 처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외식을 할 때는 먼저 아이를 먹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먹이는 동안 이유식이든 유아식이든 아이를 먹이는 동안 신랑이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다 먹으면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제가 혼자 밥을 먹고는 했었거든요.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어머님들이 외식을 하실 거예요. 아이를 먼저 먹이고 신랑이 빨리 먹고 아이를 케어하는 동안 내가 또 혼자 먹고. 참 이게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식습관 중에 하나예요. 외식을 할 때는 아이를 먼저 먹이지 말고 엄마 아빠가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식당에 갔을 때 소고기 먹으러 갔었거든요. 참을 수 없었죠. 그냥 먼저 먹었어요. 맛있다
이러면서 입에서 녹는다 녹아 하면서 소고기를 막 먹고 아이에게 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나도 먹을래 라고 하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엄마 아빠가 먼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따가 빨리 먹어야 되니까 막 먹이지 말고 먹고 싶게 하라가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번째는 눈맞춤하기입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세요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밥 먹는 그 분위기가 식당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집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밥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게 재밌는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라는 걸 익힐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먹을 때마다 혼을 낸다거나 빨리 안 먹어! 이거 먹으면 엄마가 TV 보여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먹으면서 아이를 무관심하게 둔다거나 등등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이구나를 식당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밥에 대한 문화를 긍정적이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별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떼고 식습관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아이의 밥 많이 담지 않기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맨날 잘 먹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들이 매일 잘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좀 잘 먹는데 하면은 밥을 많이 퍼주고 그날 이때다 싶어서 많이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아이의 밥을 조금 담아서 다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은 식습관입니다. 아이도 자기 그릇에 있는 밥을 다 먹었다. 나는 항상 다 먹는 아이야. 난 밥을 잘 먹어. 라는 걸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먹는 빈 그릇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식습관입니다. 식당에서도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많이 담아주시지 마시고요. 조금 담아서 다 먹고 나서 더 먹을래?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더 먹을래?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때 기분 좋게 더 주셔서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요. 이렇게 다 먹은 걸 보고 아이가 먹는 것에 대한 재미와 성취감을 주세요 입니다. 다섯 번째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 먹은 것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내가 잘 먹고 먹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하면서 식당에 가고 엄마 아빠랑 먹는 이 시간이 즐겁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여섯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밥을 다 먹고 이후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 말해주기인데요. 아이들이 마냥 기다리기는 힘들어요. 난 다 먹었는데 엄마 아빠는 맥주 먹으면서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오래 먹지? 기다리기 싫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먹었고 할 일이 없고 그런데 내가 뭘 할 때마다 엄마가 혼을 내고 지루하죠. 그럴 때는 이후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 먼저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다 먹었으면 좀 앉아 있어.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 혼내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 다 먹으면 우리 차 타고 어디 갈 거야. 이거 다 먹고 우리 맛있는 간식 사러 슈퍼 갈 거야. 등등.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후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 설레임을 주시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밥을 먹을 때 재밌는 모양 그리고 흉내내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은 재료 찾아보기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도 비법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그냥 이렇게 퍼서 그릇에 주지 마시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물고기 모양, 세모 모양으로 주신다거나 토끼나 이런 거 만들긴 좀 힘드니까요. 세모나 네모 모양의 밥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세모밥이네, 네모밥이네 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먹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나 이런 색깔들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끔 맛있겠다 라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아이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다 먹고 난 후에는 아이가 혼자 기다리는 동안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무언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다 먹고 난 후에는 혼자 책 보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도요. 12개월 때에도 아이가 혼자 그림책 넘기면서 봤었어요. 좀 소리나는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놀기도 했고요.
있어요. 큰 아이들은 데일밴드도 추천드려요. 내가 뭔가 지금 준비해간 게 없다면 구하기도 쉽고 붙였을 때 떼기도 쉽고 식당이나 이런 데 자국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데일밴드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잇감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데일밴드 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밥을 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팁은 볶음밥 같은 거 주셨을 때 아니면 국이나 이런 거에 말아 주셨을 때 감자 찾아보기, 당근 찾아보기, 양파 찾아보기, 당근은 무슨 색깔인지 문제 내보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 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차 창밖을 보면서 감성 지수를 올리고 식당에서는 오로지 밥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길들이는 방법 오늘 이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혼내지 않고 즐겁게 여행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머님들 화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도 편육하세요.